1700명 대 15만. 적을 향해 한반도에서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전쟁. 하지만 슈라, 적과의 거리는 300보. 죽일 수 있습니다. 상대는 거란 황제.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거란군. 절대 물러서지 않는 고려군. 조금씩 거란 황제에게 가까워지는 양규의 결사대. 자칫했다간 황제가 위험할 수도. 야, 궁수를 투입해야 하오며. 하지만 일당백하는 전사를 재밌어하는 얄융서. 이제 거란 황제와의 거리는 200보.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사거리 안에 황제가 들어오는데 오병 투입. 무려 3천을 더 투입하라. 흥화진을 지키고 곽주를 탈환한 무려 99 양규라도 벅찬 거란의 떼거지 공격. 맹장 김숙궁 역시 둘러싸이고 마는데 결국 창을 보인 양규. 살결마저 얼어가는 추위에 자신의 살마저 내어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킨 영웅들의 대서사시. 1700명의 결사대가 무려 포로 3만 명을 구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자의 목을 베고 압록강을 건너겠소. 놈만큼은 베고 떠날 것이오. 고려그란 전쟁 양규 결사대의 최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너의 왕은 지금 어디 있느냐? 드디어 친조를 청한 고려 황제 현종. 먼 남쪽에 계시옵니다. 짐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왜 거기에 가 있는 것이냐? 왜 거란까지 찾아올 결심을 하면서도 개경까지 찾아올 생각은 못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철수시키기 위한 수이기 때문. 너희가 끝까지 짐을 조롱하는구나. 하지만 잘하는 얄융서. 보란듯이 거짓으로 점천될 표문을 올려 날 모욕하는구나. 폐하, 이자를 당장 가두어라. 붙잡힌 하공진. 그리고 출정을 준비하라. 초토화될 고려. 남쪽으로 진격하라. 거란군이 남진을 결정한 것 같사옵니다. 거란 군영의 군사들은 짐을 꾸리며 진군을 준비하고 있고 거란의 축구병들은 개경 남쪽의 길들을 정찰하고 있사옵니다. 놈들이 무서운 선택. 기어이 어리석은 선택을 내리는구나. 우리가 먼저 개경으로 진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상만 해도 참혹. 개경 이남의 땅이 전부 초토화될 것입니다. 수십만의 백성들이 놈들의 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규는 현 위치를 사수하게. 도성검사! 우리 숫자로는 거란의 대군을 제압할 수 없네. 섣불리 공격을 가했다가 우리마저 패하게 되면 이 고려는 아무 희망도 없네. 서경성을 거점으로 거란의 후방을 더 단단히 하는 양규. 현 위치를 사수하고 모든 일을 계획대로 진행하게. 미래를 보는 자. 놈들은 언젠가는 압록강을 넘어야만 하네. 우린 그때를 노려야 돼. 기회는 옵니다. 놈들이 남쪽으로 진군하여 남녘의 백성들마저 유린한다면 우리가 그것까지 갚아줘야 하네. 알겠는가? 예! 도성검사! 거란 황제가 분노에 찬 만큼 양규의 결사대 역시 다가올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죠. 준비가 끝나려면 얼마나 더 걸리겠는가? 7, 8일 뒤면 진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군사들을 독려하여 더 앞당기도록 하라. 어이걸라, 에렌되지. 이번 기회로 소배합을 제치고 군권을 틀어주려는 선봉장 야율분노. 무슨 일이십니까? 폐하를 뵈러 왔다. 돌아가십시오. 소배합에겐 굴욕적인 상황. 도통을 들이지 말라는 폐하의 명이 있었습니다. 거란 황제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도통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거란군은 제가 이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거란군이 남하를 준비하던 사이 몽진 중이던 현종은 황후, 예, 폐하. 황후는 이제 다른 길로 가시오. 폐하. 나와 함께 가면 또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 거란군에게 잡힐 수도 있고 또 다른 호족들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싫습니다. 그리 해주시오.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형편이 좋지 않으니 왕후를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하죠. 황후를 지킬 힘이 없소. 폐하. 추측을 해보자면 오히려 타깃이 된 자신과 함께 있는 게 임신한 왕후에겐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게 아닐까요? 정상궁, 예, 폐하. 황후를 잘 부탁하네. 그렇게 현종은 줄곧 자신을 지켜온 원정황후와 헤어지게 됩니다. 미안하오. 몸 조심하시오. 그때 의복을 벗는 현종. 폐하! 경들도 이제 관복을 벗으시오. 놀라운 일. 갑옷도 벗으시오. 피난하는 백성들처럼 걸어가는 거요. 의복이란 권위를 상징하는 것.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거요.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치욕이기도 했죠. 폐하, 소신이 지켜드릴 것이옵니다. 그럼 또 죄 없는 백성들을 베야 하네. 어서들 벗으시오. 폐하! 어서. 이것은 황제로서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겠다는 것. 그렇게 홀로서기에 나선 현종.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며 가진 고생을 하는데요. 폐하, 없이옵소서.
괜찮네. 어쩌면 현종은 그 과정에서 이제껏 보지 못한 백성들의 삶을 경험한 게 아닐까요? 저것이 공주이옵니다. 이 고난을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이겨낼 것이옵니다. 그 사이 공주의 선 고려 걱정에 피폐해진 충신이 있었는데 훗날 거란 황제 생일을 축하하러 떠나는 공주 절도사 김은부였죠. 김은부의 셋딸. 힘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그러게 말이다. 어깨가 저렇게 처지신 모습은 처음이구나. 고려를 바꾸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에 빠진 아버지가 안쓰러운 첫째. 그때 김은부 집안을 뒤흔든 역대급 사건이 벌어지는데 절도사, 폐하께서 오고 계시옵니다. 여러 곳을 거쳐 김은부가 있는 공주에 이른 현종. 폐하, 괜찮으시옵니까? 이미 몸이 많이 상한 현종. 폐하,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옵소서. 이제 다 왔사옵니다. 태조왕건의 터전이었던 나주로 향하고 있던 건데 폐하를 잘 모시게. 예, 쓰러지기 일보 직전. 절도사가 오고 있사옵니다. 극진이 예를 갖추며 현종을 맞이하는 김은부. 어서 오시옵소서 폐하. 공주 절도사 김은부라 하옵니다. 그대가 절도사구려. 반갑소. 폐하, 어찌 이런 차림이시옵니까? 실제로 고려사에 따르면 김은부는 어찌하여 성상께서는 산 넘고 물 건너 서리와 눈을 무릅쓰며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셨습니까? 라고 하며 현종을 극진히 모셨다고 하죠. 특히 음식을 잘 대접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로 봐서는 현종 일행이 얼마나 굶주렸을지도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려. 그러게 말이요. 기댈 사람은 절도사뿐이 없구려. 흥에 겨워 술을 드는 순간 지금은 전시. 술은 삼가십시오. 이제 곧 떠나야 합니다. 물러설 수 없는 장군. 치열한 힘싸움이 벌어지는데 여유로운 지체문. 결국 냄새만 맡은 걸세. 누가 봐도 진 거? 냄새도 못 맡는가? 한편 제 식솔들이옵니다. 성상폐하. 다들 고맙소. 나를 이리 환대해 주어서. 훗날 셋 딸 모두 현종의 아내가 되는데 50리 밖까지 초병들을 세웠사옵니다. 거란군이 나타나면 즉시 알려올 것이니 하루 묵어 가시옵소서. 아니요, 다시 떠나야 하오. 벌써 수일을 걸어오셨사옵니다. 더 무리하시면 자칫 큰 병을 얻으실 수도 있사옵니다.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김우비의 설득에 하루를 묵게 되는데 어서 목욕물을 준비하고 침소를 마련해 주시오. 속히 여독을 부셔야 하오. 예, 상고.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김은부의 첫째. 영선이시라 그런지 인물이 아주 좋으시던데요. 허락하신다면 목욕하시는데 시중이라도 들고 싶네요. 그러다 손을 내미시면 황제폐하의 품에도 한번 안겨보는 거죠. 참 왜요?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황제폐하께서 품었던 여인은 아무도 함부로 못한다는 거 모르십니까? 미세로만 따진다면 신분 떡상. 절도사보다도 더할 겁니다. 그 위세 하나 때문에 평생 개경만 바라보면서 독수공방하겠다는 말이냐? 누가 평생 그러겠답니까? 끝내 궁궐로 불러주지 않으시면 다른 사내 만나 혼인해야지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다. 목숨은 하나. 황제께서 품은 여인을 누가 선뜻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아마 세상 물정도 모르는 모자란 사내의 아내가 되거나 아님 비구니가 되어야 할 거다. 충격. 알아들었으면 어서 잠자코 물이나 채워봐라. 황제의 연인이 된다는 건 화려하지만 무거운 위치. 그게 무슨 말이냐? 첫째의 충격 발언. 폐하의 침소에 들여달라니. 옛부터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딸을 내어준다 했지 않사옵니까? 귀인이 그 딸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집주인간 끈끈한 정치적 결연을 맺는 것이옵니다. 그래 안다. 헌데 어찌하여 네가 그런 말을 꺼내느냐 말이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치를 떨던 게 너 아니드냐? 딸을 팔아 권력자의 환심을 사려는 추한 행태라고 했다. 누구보다 강직했던 첫째의 돌변. 이젠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여보내주십시오. 얘야.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허락해주십시오. 아버진 고지식하시오. 이런 것을 생각조차 못하실 겁니다. 어머니. 그녀가 바라는 것. 전 아버지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폐하의 등용을 받아 뜻을 펼칠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한치의 흔들림 없는 답. 정말 그리 결심이 선 것이냐? 예. 단호합니다. 어머니께서 내간에게 넌지시 구해주십시오. 오랜 관례이니 절대로 만류하지 않을 겁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른 채 오랜만에 몸을 녹이는 현종. 고단함이 좀 풀리시옵니까? 한데 헤어진 왕후를 생각하는 현종. 마음은 더 무거워지네. 왕후는 지금도 험한 밤길을 가고 있을 걸세.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폐하, 실은 침소 안에 절도사의 여식이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절도사의 여식이 왜 날 기다리는가? 절도사의 명으로 폐하께 옷을 지어 올린다 하옵니다.
옷을? 폐하께서 황제의 의관을 갖추지 못하신 것을 보고 그리하는 것 같사옵니다. 신하의 성의이니 받아들이시면 되옵니다. 이 어이가 훗날 어떤 인연을 만들어낼지 현종은 알았을까요? 그럼 들어가시옵소서. 그렇게 마주하게 된 둘. 대기 중인 첫째. 그래, 절도사의 마음 씀씀이가 아주 고맙구려. 황공하옵니다. 하지만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 같은 김은부의 첫째. 왜 그러고 서 있기만 하시오? 옷을 짓는다고 하지 않았소? 그럼 잠시만. 실이 이어지고 묶이듯 조금씩 가까워지는 둘. 고려사에 따르면 김은부는 맞딸을 시켜 어이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 이로 인해 그 딸을 맞아 들였는데 이가 원성왕후이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되었소. 그럼 이만 나가보시오.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옵니까? 그게 무슨 말이오? 폐하, 사실 어떤 여인이 옷을 지어 바치겠다는 것은 그 여인의 몸과 마음도 바치겠다는 뜻이옵니다. 뭐요? 예로부터 집안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집주인이 그의 딸을 내어준다 하였사옵니다. 일개 빈객도 그리 맞이하는 것이 관례이거늘 황제 폐하를 맞이한 절도사가 어찌 그 예를 다하지 않겠사옵니까? 현종에겐 당황스러운 상황. 부디 신하의 정성을 생각하시어 잘 받아주시옵소서. 결국 그것이었소. 현종이 들킨 욕심. 그런 거라면 필요 없으니 당장 물러가시오. 신하의 예라니. 납득할 수 없는 현종. 그건 딸을 팔아 권력자의 환심을 사려는 자들이 만들어낸 핑계일 뿐이오. 그것도 모르시오. 예상과 다른 상황에 당황한 첫째. 당장 절도사를 불러오시오. 잠입가경. 폐하. 어서. 폐하. 황제의 불호령. 온 나라가 전란으로 신음하고 있어. 헌데 절도사란 자가 고작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란 말이오. 적군에게 쫓겨온 황제에게 딸을 바쳐 제 벼슬이나 높여보겠다는 것이오. 당장 절도사를 불러오시오. 황제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것이 화근. 폐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생각이 짧았사옵니다. 어서! 폐하, 제 아비는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다 제가 자청하여 벌인 일이옵니다. 듣기 싫소. 어디서 거짓을 구하는 거요? 정말이옵니다. 저 혼자서 벌인 일이옵니다. 제 아비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딸을 팔아 폐하의 환심을 산다는 것은 생각해내지도 못하는 사람이옵니다. 그 고지식함이 답답하여 제가 스스로 나선 것이옵니다. 아버지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던 첫째. 뭐요? 정말이옵니다. 제 목을 베시더라도 제 아비만은 벌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제 아비는 그저 이 고려만을 생각하는 못난 충신이옵니다. 현종은 지방의 실태를 더 자세히 듣게 됩니다. 제 아비는 늘 고려를 바꾸고 싶어 했사옵니다. 왕이 아닌 호족의 나라였던 고려. 날마다 호족들의 횡포를 마주하며 그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였사옵니다. 허나 일개 절도사의 힘으론 그들을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그런 아비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사옵니다. 옳지 못했으나 절실했던 것. 폐하의 등용을 받아 그 뜻을 펼치게 해주고 싶었사옵니다. 감히 이런 짓을 꾸민 것이옵니다. 그대의 효심은 알겠으나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오. 아버지의 삶은 아버지의 몫이오. 그대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따뜻한 조언. 그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오. 헌데 어찌하여 아버지의 영전을 위해 그대의 삶을 제물로 삼는단 말이오. 제 아비만을 위한 것은 아니옵니다. 저 역시도 이 고려를 바꾸고 싶기 때문이옵니다. 당시 고려에선 사내로 태어났다면 관직에 나아가 그 뜻을 펼쳤을 것이옵니다. 하나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선택할 수 있는 건 이렇게라도 제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옵니다. 어쨌거나 폐하의 성정에 모욕이 되는 큰 죄를 지었사옵니다. 벌을 주신다면 달게 받겠사옵니다. 고려와 아버지를 생각하는 갸륵한 마음을 이해한 현종. 그걸 모른 채 충심을 담아 글을 쓴 김은부. 폐하께 고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 몇 자 적었사옵니다. 부디 살펴봐 주시옵소서. 그래, 알겠소. 다시 나주를 향해 길을 떠나야 하는 현종. 다들 노고가 많았어. 덕분에 잘 쉬었어. 살펴가시옵소서. 이젠 풀 수 없는 매듭으로 엮인 둘. 한편 고려의 수도 개경에선 출정할 준비를 마쳤사옵니다. 진군을 명해 주시옵소서. 진군하는 순간 야일분의 위세는 더 커질 예정. 하지만 왠지 망설이는 거란 황제. 폐하, 선봉도도. 예, 폐하. 너는 진심으로 진군을 바라느냐? 군기가 무너져서 탈영병이 속출하고 있다. 군사들은 하나같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 이미 떨어진 사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승리할 수 있사옵니다. 고려군은 모두 북쪽에 있사옵니다. 남진을 시작하면 파죽지세로 고려의 땅끝까지 점령할 것이옵니다. 그럼 폐하께선 고려 국왕과 함께 수십만의 포로를 잡아 당당하게 거란으로 돌아가시게 될 것이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폐하. 그래, 도통을 불러라. 다시 소배합을 부른 야일용서. 진군하시오. 따를 수 없사옵니다.
뭐요? 거란군을 정멸의 길로 내몰 수는 없사옵니다. 참고 있던 화를 분출하는 거란 황제. 자칫했다간 소배압이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 철군하셔야 합니다. 고려의 사신이 친조를 약속하는 표문을 가져왔사옵니다.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 어쩌면 기회. 돌아가시옵소서. 닥치시오! 그건 누가 봐도 짐에 대한 조롱이요. 헌데 가짜 승리는 신은 얄융서. 그걸 가지고 돌아가란 말이오. 짐은 경을 믿었소. 하여 적과 내 통한 것조차 눈 감았소. 헌데 가져온 것이 고작 저것이란 말이오. 그 포문조차 없다면 폐하께서는 영영 돌아가시지 못하옵니다. 저 포문조차 외면하신다면 더 이상 돌아갈 명분을 구할 길이 없사옵니다. 그건 폐하께서도 잘 아시지 않사옵니까? 야율분노의 진군 요청에도 머뭇거렸던 건 바로 그 이유. 후퇴에도 명분이 필요한 게 전쟁이었죠. 거란은 이제 후퇴해야만 합니다. 그만 돌아가시옵소서. 거란의 황제는 일생 동안 전쟁을 치러야 하는 분이옵니다. 절대로 한 번의 전쟁에 모든 걸 걸어서는 아니다옵니다. 다시 기회가 올 것이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고려를 굴복시킬 것이옵니다. 아니 이번에는 아쉽지만 돌아가시옵소서. 다음 기회를 노리자는 소배압의 충원. 소신이 간청하는 바입니다. 결국 빠르게 고려왕을 사로잡아 압록강이 녹기 전에 전쟁을 끝내려던 거란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철군한다. 당황하는 거란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폐하의 명이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출발한다. 약탈품과 포로들을 챙기고 개경을 불태워라. 이대로 무사히 압록강을 넘는다면 거란 입장에선 손해되는 장사는 아니었죠. 철군하기로 했어. 거란 황제를 속인 하공진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공도 함께 가야 하오. 예? 폐하의 명이요. 이제 도망쳐도 되는 상황. 어서 포로들을 챙겨라. 빨리 움직여라 빨리. 개경을 유린하고 탈탈 털어 포로들을 데리고 철군 준비를 시작한 거란. 고려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끝내 현종을 잡지 못한 소배압. 이로부터 7년 뒤 소배압은 10만 병력을 이끌고 고려를 다시 침공하게 됩니다. 바로 고려거란 3차 전쟁이었죠. 마치 미래를 예고하듯 황자를 노려보는 소배압.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던 것. 고려 사조료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11년 1월 11일 거란의 병사들이 물러갔다. 한편 심한 고문으로 정신 잃은 채 숨어있던 강감찬과 아내. 강감찬 아내가 본 개경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죠. 한편 거란은 개경에 돌아와 모든 걸 불태운 지 10일 만에 철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거란의 생각과 달리 2차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거란군이 개경을 떠나 북진하고 있사옵니다. 오직 거란의 철군만을 기다려온 양규. 북진? 예, 도승검사. 놈들이 철군을 시작했사옵니다.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오직 이날을 기다려온 양규의 굳은 살. 길은 어느 쪽으로 잡았느냐? 서경이냐? 아니면 귀주냐? 귀주 방면이옵니다. 됐네. 모두 움직이세. 예, 도승검사. 개경까지 가는 도중에 후방을 단단히 하지 못한 거란군은 서경 방향으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험한 산지를 우회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거기가 바로 귀주 방향. 왜 굳이 이 비좁은 길로 가는 것이오? 세경과 통제의 고려군이 아군을 공격할 계략을 꾸미고 있사옵니다. 폐하의 안위를 위해 조금 우회하는 것이옵니다. 이제는 폼이 말이 아닌 거란군. 우리가 고려군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오. 이미 철군하기로 하였으니 굳이 전투를 치를 필요가 없사옵니다. 군나를 위해서라도 병력을 보존해야 합니다. 성봉도통이 앞에서 길을 열고 있사옵니다. 오늘 안으로 이 길을 통과할 것이옵니다. 그럼 곧 무로대로 통하는 큰 길이고 그 다음엔 머지않아 압록강이 옵니다. 다음을 위해서라도 병력을 최대한 유지해야만 했죠. 한편 거란의 선봉대는 귀주 협곡을 지나고 있었는데 지형 자체가 싸늘한 곳이었죠. 휴시다. 방어하라. 소리내는 화살인 줄 알았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여기에 고려군이 있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거기 있는 건 귀신 잡는 양규. 진열을 정비할 새도 없이 픽픽 쓰러지는 거란군. 고려사에 따르면 양규가 퇴각하던 거란군을 무로대에서 습격하여 2천여 급을 패고 포로 3천여 명을 되찾았다고 하죠. 한편 공주에선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 게야? 똑똑했던 아이가 왜 그리 어리석어진 것이야? 나는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여. 아비의 앞길은 야비가 열 것이다. 네 눈에는
이 아비가 그리 못나 보이더냐? 이제 어찌할 것이야? 네가 침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노비들이 보고 군사들이 보았다. 이제 너는 꼼짝없이 폐하의 여인이 되었단 말이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벌인 일이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옷을 마저 짓겠습니다. 계속 어이를 짓겠다는데 약속한 일이니 해드리고 싶습니다. 공주 김은부만큼이나 가족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 개경에 있었는데 나도 이제 방법이 없어. 강감찬에 쳐. 딱 죽기 직전이 상황. 개경엔 아무도 없어. 의원도 없고 약장수도 없어. 이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힘들면 처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만 죽으시오. 그만 고통받고 가시오. 부처님이 걷어주실 거요. 생각해보니 고집 센 거 말고는 죄 지은 거 없지 않소. 그때 강고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어. 예부시랑 여기 있어. 사실 누구보다 남편을 살리고픈 마음. 예부시랑 좀 살려주시오. 진짜 남편을 잃을까봐 누구보다 두려워했던 그녀. 한편 거란군은 혼란에 빠진 상황. 선봉군 1만이 모두 전멸하였사옵니다. 선봉도통도 전사하였사옵니다. 무라!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 어디서 나타난 고려군이냐? 공격을 이끈 자가 누구냐? 고려군의 다름 아닌 서북면 도순검사란 자였사옵니다. 양교. 그저가 서경이 아니라 이곳에 있단 말이냐? 예,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야! 후방에 고려군이 나타났사옵니다. 뭐야? 귀주 벌판으로 나가는 길목을 틀어막고 진을 구축했사옵니다. 앞뒤가 다 막혀버린 거란군. 이 고려놈을 잡아오거라. 누구 말이옵니까? 그 노전이란 자 말이다. 잽싸게 도망치는 노전. 이중 스파이 전략의 성공. 도순검사 고생했네. 근데 왜 혼자인가? 하공은? 남겠다고 했습니다. 거란 황제를 속인 하공진. 고려의 사신이 도망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왜 계속 멈춰 있는 겁니까? 나도 잘 모르겠소.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소. 거란의 남하를 막는데 공을 세운 하공진. 그는 거란군에 억류된 상황이었죠. 전쟁은 시작보다 끝내는 게 더 어려운 법.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좁은 길목만 틀어막으면 됩니다. 단 한 놈도 빠져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도간에둔 쥐로군요. 쥐는 우리네. 문제는 적은 15만이 넘는 대군이네. 쥐들이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호랑이를 가둔 걸세. 이제 방법은 딱 하나. 목숨 걸고 이곳을 지켜내야 하네. 저들이 벌판으로 쏟아져 나오면 막을 방법이 없네. 만약 틀어막지 못한다면 통주상에 숨어서 적이 유유히 압록강을 향해 걸어가는 걸 지켜봐야 할 걸세. 그럼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오? 저 문 너머로 보이는 산자락들을 넘어가셔야 합니다. 송구하옵니다. 다 소신의 잘못이옵니다. 경의 잘못이 아니오. 이 고려가 원래 교활한 나라요.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할 것이오. 하지만 그런 야욕에 화살을 들이댄 양규. 평지처럼 일렬로 행군할 수는 없다. 분명히 부대를 나누어 여러 방면으로 산을 넘을 것이다. 우린 그 틈을 노릴 것이다. 다시 결의를 다지는 양규 결사대. 명심해라. 이것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놈들이 이 산자락을 벗어나기 전에 포로들을 모두 구해야 한다. 양규 결사대는 이후로도 수차례 싸워 포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한 놈의 적이라도 더 베어야 한다. 알겠는가? 1700명의 양규 결사대. 가자. 고려사에 따르면 양규는 이수에서 전투를 벌이고 상량까지 가서 2500여 급을 패고 포로 1000명을 되찾았으며 3일 후에는 하루에만 3번 싸워 모두 이겼다고 하죠. 울음소리! 너도 들었지? 울음소리 들었지? 왜? 조금씩 거란군을 조여왔던 공포.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양규 결사대는 계속해서 거란군의 여기저기를 급습하여 포로를 구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구출한 포로가 무려 3만 명에 이른다고 하죠. 자, 어서 가십시다. 고려군이요, 어서! 양규가 일이 절박했던 건 가족을 기다리는 수많은 백성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가 포로가 된 딸을 찾는 어느 아버지처럼요. 깨어났어. 나랑 같이 있는 거 보면 모르오. 바로 지옥이오. 아직 산 송장이요. 그냥 누워 계시오. 거란군은 물러갔어. 강감찬이 더 궁금한 건 어느 쪽으로 갔어?
성수성 쪽으로 갔어. 귀주로 갔어. 눈 뜨자마자 그것부터 궁금하시오.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거란군은 다시 묻는데 어디로 갔는가? 계획대로 귀주로 향했습니다. 지금 귀주에서 흥화진 방면으로 이어지는 산악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도승검사께서 연일 공격을 퍼붓고 있다 하옵니다. 폐하께는 이 소식을 전하였는가? 아직 못 전했습니다. 그럼 어서 폐하께 가게 개경으로 모셔오게. 예. 거란군의 철군 소식을 현종에게 전하는 사이 아직 거란군은 고려 땅을 벗어나지 못했죠. 오늘은 몇 번이나 당했소? 좌익에 있던 세 부대가 번갈아 공격을 받아 싸웁니다. 고려군이 우리 군사 일천을 베고 포로들을 탈취해 가 싸웁니다. 또 그자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아군을 습격하고 있사옵니다. 추격하면 사라지고 귀신 진군하면 다시 등 뒤에서 공격을 가하고 있사옵니다. 지금까지 잃은 군사가 얼마나 되오? 수일 동안 무려 15,000이 넘게 잃었사옵니다. 그리고 포로는 놀랍게도 3만 가까이 탈취당했사옵니다. 이렇게 되면 거란 입장에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전쟁. 그자를 잡으시오. 덫을 놓으시오. 고려 백성들이 있는 곳엔 어김없이 나타난 1,700명의 양규결사대. 그자의 목을 베고 압록강을 건너겠소. 그놈만큼은 베고 떠날 것이오. 덕후병입니다. 계속되는 전투. 그때 전해진 소식. 거란군입니다. 지금 능선 너머에서 포로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포로들은 얼마나 되는가? 30명 남짓입니다. 대부분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 포로 행렬이겠구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자. 곧바로 출격. 저 한데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거란 군사들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겨우 10명 남짓입니다. 이건 그럼 혹시 놈들이 판 함정 아닙니까? 놈들한테 포로가 제일 귀한 전리품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사옵니다. 이번에는 그만 되각하시지요. 이대로 공격하는 건 위험하옵니다. 그럼 저 포로들을 구할 기회는 없다. 하오나 저들을 버릴 수는 없다. 저들이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우릴 기다리겠느냐. 포로들에겐 고려군이 유일한 희망. 용기를 내라. 마지막 포로들이다.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꼭 구해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때 김숙궁. 갑자기 김숙궁을 부르더니 전해준 것은 양규를 상징하는 효시. 과연 무슨 작전일까요? 끌려가는 포로들. 그때 엎드리시오. 너무 엎드려! 순식간에 날아드는 화살. 양규의 결사대는 신속성이 기본. 나도 괜찮소. 그때 소녀의 경고. 도망가세요. 또 있어요. 함정입니다. 대장을 찾아라. 역대급 위기. 대장만 찾으면 된다. 숨죽인 고려군과 포로들. 결국 응전할 준비를 하는데 그걸 막는 양규. 그때 이건 거란군 입장에선 효시다. 저놈이 대장이다. 쏴라! 양규의 위치로 오인하는 거란군. 대장을 쫓아라! 바로 양동작전이었던 것. 대각하라! 거란군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사이 재빠르게 도망가는데 효시가 들린 곳을 향해 올라갔던 거란군. 효시다! 효시를 쫓아라! 그런데 더는 진군하지 못한 거란군. 함정에 빠져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거란군. 대각하라! 하지만 도간에 든 쥐. 대각하라! 아, 죽어! 몰살. 작전은 대성공. 다시 효시를 들려주는 김숙흥. 뭔가 부러운 눈빛. 그때 도순검사!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는데 거란 왕자의 끈은 거란 본대입니다. 무려 3만이 되어 보입니다. 바로 저 언덕 너머입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거란의 bun군. 엄청난 규모의 병력이 압록강을 향해 마지막 침군을 하고 있었던 것. 도순검사. 보기만 해도 두려운 병력. 거란엔 얄융소와 소배합이, 고려엔 양규와 김숙흥이. 덫을 피했구나. 송구하옵니다. 용맹한 자다. 감탄한 황제. 저자가 지금 항복을 하면 귀하게 대접을 할 것이다. 언제나 적군의 맹장을 노리는 얄융서. 하지만 강조가 그러했듯이 끝까지 싸울 겁니다. 모두를
짐의 신하로 삼아줄 것이다. 웃기는 소리. 자랑스런 거란군의 일원으로 받아줄 것이다. 설사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해도, 그들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해도 그들에겐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의 미래가 될 백성들. 가자.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가자. 두려움을 기회로 바꿀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모두 잘 싸웠다. 너희들의 용맹한 모습을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전설로 남은 1700명의 결사대. 한 백성이 기억할 것이며 온 산천이 기억할 것이다. 이 고려가 죽지 않는 그들, 우릴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기억한다면 생명은 무한해지는 법. 그동안 현생에서의 마지막 인사. 고마웠다. 도승검사. 때가 왔습니다. 고려 땅을 유린하고 아무 잘못 없는 백성들을 잡아간 그놈. 마지막 싸움이다. 모두 거란주를 향해 돌진하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저자의 목을 향해 달려가라. 알겠는가? 네! 거란의 고려 침략 78일째가 되던 날 1011년 1월 28일 양규의 마지막 효시가 날아갑니다. 300부. 그들에겐 불가능은 없죠.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방심하는 순간 바로 저 세상에 치고 들어오는 거란의 칼끝은 아직 고려 갑옷을 뚫지 못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진격하는 결사대. 조금만 더 가까이 간다면. 하지만 거란군의 병력은 수십, 아니 수백 배. 무자비하게 공격이 들어오지만 기어이 버텨내는 김숙훈. 그럴수록 조금씩 불안해지는 소배합. 야, 궁수를 투입해야 하오며. 이제 남은 사거리는 200보. 보병 투입 3,000을 더 투입하라. 가까이 가기 위해선 더 많은 거란군을 죽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란군. 결국 버티는 양규. 하지만 연이은 공격에 조금씩 무뎌지는 갑옷. 결국 쓰러지는 김숙흥. 김숙흥! 하지만 그 용맹한 김숙흥은 더는 양규의 부름에 답하지 못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리. 하지만 고려사는 양규의 마지막 전투를 이리 적고 있습니다. 거란 임금의 대군이 갑자기 진군해 오자 양규와 김숙흥이 종일 힘써 싸웠지만 병사들이 죽고 화살도 다 떨어져 모두 진중에서 전사하였다. 그야말로 화살이 떨어질 정도로 치열했던 전투. 백발! 팔에 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불사신. 수차례 공격을 받았으나 쓰러지지 않는 양규를 보며 벌벌 떨기 시작한 거란군. 병사들이 두려워하고 있사옵니다. 그건 거란 황제도 마찬가지. 활시위를 당기는 양규. 고려사 기록엔 추가로 일이 적혀 있습니다. 양규는 고립된 군대를 데리고 한 달 사이에 총 7번의 전투를 치는 동안 사살한 거란의 병사들이 매우 많았고 사로잡혔던 백성 3만여 구를 되찾았으며 획득한 낙타, 말, 병장기들은 이루 다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10보 부족해. 10보. 양규는 10보를 남기고 더는 걸어가지 못합니다. 쏟아진 거란의 화살.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아픔을 참아내는 양규. 무거운 눈을 감는 그 순간
양규는 다시 깨어나지 못합니다. 고려사 양규열전에 따르면 이들의 마지막을 이리 기록하였는데 양규와 김숙흥은 화살을 고슴도치처럼 온몸에 맞고 함께 전사하였다. 흥하진에 전달된 소식. 그게 정말이냐? 거란주의 대군과 싸우시다가 군사들과 함께 전사하셨습니다. 곽주를 탈환하기 위해 떠난 후 결국 돌아오지 못한 양규. 거란주는 어디 있느냐? 거란주는 어디 있느냐? 압록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출정한다. 모든 군사들을 집결시켜라. 예. 결국 허망하게 다시 압록강을 넘어야 하는 거란 황제. 결국 이렇게 끝내는구려. 이 고려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끝내 그자도 굴복시키지 못했구려. 야! 폐하, 후방에 고려군이 나타났사옵니다. 지금 아군의 후비를 공격하고 있사옵니다. 끝까지 물어뜯는구나. 폐하, 어서 가시옵소서. 고려사에선 거란군의 마지막을 이리 말합니다.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너 돌아가는데 진사 정성이 그들을 추격하여 절반 정도가 강을 건넜을 때 후미에서 공격하였으니 거란의 병사로서 익사한 자들이 매우 많았고 여러 항복한 성들도 모두 수복되었다. 거란군 어딨느냐? 그자는 어딨느냐? 힘이 강을 건너갔사옵니다. 하지만 알았을까요? 거란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는 걸. 거란군이 물러갔어! 거란군이 물러갔어! 그때 딸을 찾던 아버지는 부상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아직도 풀리지 않는 손. 김숙흥은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멈춰라. 곧이어 들어온 양규. 결과 저놈과 같이 가셨군요. 좀 주무십시오. 죽고 나서야 잠이 든 양규. 수고하셨습니다. 끝내 무너지는 부하장수. 이제 좀 주무십시오. 잠깐. 애타게 불러봅니다. 한편 나주에서 김홍부의 글을 읽는 현종. 고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고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옵니다. 호족들로 인해 이 고려의 힘을 한데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옵니다. 거란을 이기려면 호족들부터 제압해야 하옵니다. 그들과의 전쟁에서부터 승리해야 하옵니다. 태조 왕건은 호족들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나 이젠 호족을 잡아야만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죠. 애수진장이 찾아왔사옵니다. 예부씨랑의 명을 받아 개경에서 왔다 하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 단어. 개경. 예. 폐하, 거란군이 물러갔사옵니다. 절박하게 기다렸던 소식. 그게 정말이오? 예, 폐하. 개경을 떠나 철군을 시작했사옵니다. 지금쯤 모두 압록강을 넘어갔을 것이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전쟁. 이제 개경으로 돌아가시옵소서. 여기 폐하의 어이옵니다. 누가 보낸 것이오? 오는 길에 공주 절도사가 전해주었사옵니다. 절도사의 여식이 지었다옵니다. 드디어 완성된 어이. 다시 황제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한편 몸이 지친 황후. 전하, 이 고을의 의원이 옵니다. 맥을 좀 살펴주게. 난생 처음 먼 길을 와서 그런지 몸이 영 좋질 않네. 오늘 아침부턴 심지어 더 큰 문제는 태동도 느끼지 못하겠네. 예, 전하. 잠시 살펴보겠사옵니다. 표정이 좋지 않은 의원. 어서 고하게. 아래옥기 황공하오나 맥이 하나만 잡히옵니다. 아무래도 황손을 잃으신 듯하옵니다. 충격적인 진단. 그럴 리 없네. 다시 해보게. 잡힐 걸세. 기록에 따르면 임신한 몸으로 피난을 떠난 것으로 보이나 자녀에 대한 기록이 없었던 원정황후. 어서! 예, 전하. 여러 설이 있으나 아마도 피난 중에 유산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잡히지 않사옵니다. 전하, 어쨌든 나으셔야 하옵니다. 계속 몸속에 품고 계신다면 전하께서도 위험하시옵니다. 또는 나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 고려거란 전쟁은 이런 여러 설을 중첩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폐하를 닮았구나.
전하! 이처럼 전쟁은 신분을 가리지 않았죠. 한편 공주에선 새로운 인연이 막 시작되고 있었죠. 아버지, 폐하께서 옷을 받으셨다. 정말이옵니까? 그래, 널 받아주신 것이냐? 아버지를 받아주신 겁니다. 또 다른 전쟁도 시작되고 있었죠. 이게 정말인가? 예, 폐하께서 오고 계십니다. 나 좀 일으켜주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어서. 현종이 온다는 소식에 아픈 몸을 일으킨 강감찬. 관복 좀 갖다 주시오. 제발 그냥 계시오. 그 몸으로 어딜 가려고 그러시오? 어서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남편. 부인. 절대 막지 못합니다. 떠날 때와 너무 달라져 있는 개경.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모든 게 다 불타버린 개경. 그 화려했던 황궁 역시 마치 지금의 현종처럼 다 부서져서 검게 흘린 황궁. 과연 고려는 돌아갈 수 있을까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참혹한 전쟁에선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모든 것을 태우고 소멸시켜버릴 뿐이죠. 하염없이 우는 황제를 향해 다가가는 한 어른. 하지만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싫어. 그들은 다시 살아야만 합니다. 서기 1011년 현종 2년 음력 2월 왕수는 몽진을 끝내고 개경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고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힘겨운 발걸음을 시작했다. 유진을 내사시랑 평장사로, 강감찬을 한림학사 승지로, 치체문을 친종장군으로, 적을 맞아 분전한 기문을 상장군으로, 최지를 장군으로, 강민첨을 예부낭중으로 명한다. 그때 충격적인 인사. 탁사정을 도망친 장수를 우간이 대부로, 본인조차 놀라는 상황. 박섬을 사제경으로 명한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인사. 그리고 전사한 양규를 공부상서로, 김숙흥을 장군으로, 승려 법원을 수자로 추증하니 모든 신하들은 이들의 전공을 기리고 그들의 죽음을 주무토록 하라. 인사에 이어 몇 달에 걸쳐 현종은 백성과 나라를 위해 싸운 이들을 위한 명을 내렸는데 전사한 군사들의 시신을 찾아 묻어주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시오. 아울러 가장을 잃은 식솔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오. 참으로 참혹한 전란이었어. 하루빨리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모두 분발하여 주시오. 예, 폐하. 그때 이대로 마치시면 아니 되옵니다. 막아서는 최질. 전장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많사옵니다. 속히 그 자들에게 엄한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폐하. 그렇사옵니다, 폐하. 폐하의 몽진길에서도 죄를 범한 자들이 많사옵니다. 그들도 엄벌에 처하시옵소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 하지만 벌하지 않겠소. 놀라는 기문과 체질. 이들은 후에 난을 일으키죠. 모두 용서하겠소. 용서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폐하. 심지어 저 탁사정은 서경을 버리고 도망친 자이옵니다. 빰빰. 탁섬은 영주를 버리고 도망친 자이옵니다. 이런 자들조차 벌하지 않으신다면 대체 누굴 벌하시겠단 말씀이시옵니까? 아무도 벌하지 않겠소. 놀라운 결정. 모두 용서할 것이오. 폐하, 성을 버린 자들이옵니다. 백성들을 버린 자들이옵니다. 나도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소. 자격이 없다 생각한 현종. 그럼 내가 누구를 벌한단 말이오? 폐하! 전쟁의 상처는 바로 아물지 않는 법. 죄를 지은 사람들은 스스로 뼛속 깊이 참여하도록 하시오.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살아가시오. 명심하시오. 무작정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오. 딱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오. 무엇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기 전에 그대들이 지은 죄를 씻어내시오. 나 또한 그리할 것이오. 문제는 충심에도 적절한 포상과 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덕분에 기가 산 간신.
뭘 그렇게 쳐다보시오? 뭐? 폐하께서 용서하셨지 않소? 폐하의 명을 받드시오. 도망간 신하가 더 큰 소리를 내는 상황. 그럼 저는 먼저 나가 보겠습니다. 혼란스러워진 조정.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폐하께서 대체 왜 이러시는 건가? 화가 난 신하들. 통탄할 일이로세. 폭탄 선언을 한 현종은 장군도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이구려. 아니옵니다. 현종은 피난길에 끝까지 자신을 지켜준 지침을 신임하고 있었는데 괜찮으니 말해보시오. 아니옵니다. 가세. 한리 막사 승기요? 최고의 학자로 인증받은 건데 그렇다는구만. 아유, 세상에나. 그럼 재상될 날도 머지 않으셨네요? 이제 부인 소원 부셨어요? 난 달갑지가 않네. 예? 자네도 죽다 살았지만 저 사람도 죽다 살았네. 고작 예부 실황인데도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어. 하긴 그러셨지요. 난 이제 목숨은 하나. 재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네. 그저 제발 평온하기만 했으면 좋겠네. 강감찬 처의 바람과 달리 그럼 아무도 벌하지 않으시겠단 말인가? 분명히 그리 선언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강감찬.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네. 고려를 배신한 자들을 용서하시겠다니. 문제는 그럼 이제 누가 이 고려를 위해 싸운단 말인가?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헌데 폐하께서 그리 결심하신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상벌의 형평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 몸은 좀 어떠십니까? 이제 혼자서도 걸을 만하네. 그럼 어서 조정으로 넣으십시오. 공께서라도 폐하를 설득하셔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폐하께서는 영영 외톨이가 되실 겁니다. 조정 신하들이 모두 폐하께 등을 돌릴 것입니다. 신하 위에 왕이 있으나 충심이 사라지면 아무 의미가 없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토록 승리를 갈망하시던 분이 어째서 적을 등지고 달아난 자들에게 관용을 베푸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흔들리는 충심. 저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경을 지키지 못하신 죄책감이 폐하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 정도는 스스로 이겨내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듯 군주가 흔들리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대신들. 황후는 요즘 어찌하고 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그대로요. 예, 여전히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계시옵니다. 아이를 잃은 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진 황후. 이제 그만 우세요. 형님 잘못이 아닙니다. 지독한 슬픔에 빠진 상황. 그럼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가? 내 뱃속에 있던 아이는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서 나한테만 의지하던 아이는. 좀처럼 기운을 되찾지 못하는데 형님. 결국 좋은 날에 황후를 불러낸 현종. 여기 기억나시오? 현종에게 힘을 준 그곳. 내가 계경으로 돌아와 황후를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오. 기억하옵니다. 그때 난 황제를 시해한 신하의 추대를 받아 용상에 오른 꼭두각시 군주였지요.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궁궐에 갇혀 온통 두려움에 쌓여있던 때였어. 난을 일으킨 강조에 거란까지 쳐들어왔던 그때 황후가 나에게 용기를 심어주었지요. 아마 황후가 없었으면 나는 버티지 못했을 거요. 나에게는 그런 황후가 가장 소중하오. 황후마저 잃지 않은 것이 나는 너무나 감사하오. 애틋한 둘. 실은 나도 혼자서 많이 울었어. 나 역시도 그 아이와의 만남을 고대했어. 어서 보고 싶고 어서 만지고도 싶었어. 누구보다 아이를 기다려왔던 현종. 손을 잡고 거니는 모습도 여러 번 그려보았어.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한 채 떠나보낸 것이 전쟁이 앗아간 수많은 생명. 너무나 원통하오. 그래도 난 견딜 것이오. 황후만 곁에 있으면 나는 버틸 수 있어. 그러니 황후도 날 보며 견뎌주시오. 다시 차오르는 슬픔. 울지 마시오. 그 아이는 더 좋은 곳에서 환생할 거요. 현종은 믿습니다. 더 평온한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요. 그렇게 마무리된 고려거란 2차 전쟁. 가자. 양규는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이리 말합니다. 이 고려가 우릴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과연 양규가 전사한 후 고려는 그들을 기억했을까요?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현종은 양규의 처 홍씨에게 그대의 남편은 절개를 지키다가 끝까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였고 그 충정은 비길 데가 없을 정도로 밤낮으로 헌신하였다며 해마다 홍씨에게 벼 100석을 하사하되 평생토록 할 것이라고 교서를 내립니다. 평생토록 100석을 내릴 정도였으니 그 공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함께 싸운 김숙궁 역시 장군으로 추증하면서 그의 모친 이씨에게 해마다 곡식 50석을 평생토록 하사하라고 하였으니 고려는 나라를 지킨 충신을 어찌 대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종 15년에는 다시 두 사람에게 공신 중에서도 최고의 공신에게만 내려지는 사만후 벽상공신의 칭호를 하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누가 알았을까요? 고려거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2024년에도 꼭 봐야 할 고려거란 전쟁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15분 KB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